주제는 데이터 품질 인증, 현재와 미래인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팀장님을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른 화면을 넘기고 싶은데 안 넘어가네요. 방금 소개를 받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려지기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기보다는 TTA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영역의 이제 표준화라든지 시험 인증을 많이 하는 공공적인 성격과 그리고 민간의 성격을 좀 같이 갖고 있는 협회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AI하고 데이터 쪽 전담하는 연구소 안에 데이터 품질 평가팀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다소 거창하게 지었는데요. 데이터 품질 인증의 이제 현재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데이터 품질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품질을 보통 평가, 인증한다, 시험한다, 검증한다,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검증과 인증의 개념을 한 번 더 우리가 모두 같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그 법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실 패블러스 대표님이 굉장히 예술가적 모습과 발표 자료를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쫄았습니다. 지금 위축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 먼저 데이터 품질 자체에 대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일단 요즘 데이터 산업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앞서 발표하신 자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술의 동향이라든지 데이터 이제 동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저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전 세계 데이터 성장률이 20%씩 계속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보시면은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뭐 엑사바이트 개념이라든지 제타바이트 개념, 솔직히 저희가 접할 수 없는 단위의 숫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인류가 기록이란 걸 하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고, 그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 사실 최근 10년 동안 쌓인 양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쌓인 양의 90%를 육박한다라는 어떤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데이터 산업은 어떠한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보시면은 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구분돼서 이제 통계가 조사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뭐 정보통신과 관련된 유관된 분야 안에서 포함이 됐었는데, 그것과 분리해서 이렇게 CAGR을 보시면은 전부 다 한 자릿수임에 불구한데 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산업 안에는 크게 세 가지 구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보시면은 데이터 자체를 판매하는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 절반 정도가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의 포션이 이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 데이터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유통하고 거래하는데 산업이 치중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정보통신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공학, 예전으로 따지면 아니면 지금 뭐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을 텐데, 사실 저희가 학술적으로는 데이터를 부를 때 정보통신 그 정보 개념 또는 아니 지식의 개념과 구분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들어서는 이게 조금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보 또는 지식으로 가공하기 위해 아니면 가공 전 단계의 일종의 원천 자료라고 배워왔는데, 지금은 사실 가공이 된 것도 데이터라고 부르고 가공 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데이터 역시 또 하나의 데이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보의 개념이 통합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약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방금 알았습니다. 여기서 보이네요, 화면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발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 네이버에서 제가 날씨 정보를 긁어온 건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죠. 데이터죠. 정보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의미가 없이 말 그대로 센서에서 얻어온 수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통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는 이미지 데이터에 한번 가공을 한 라벨링 데이터까지 같이 결합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면은 사진이 일종의 원천 데이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의 데이터인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제 라벨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노테이션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정보가 이제 데이터가 결합되고 정보의 개념까지 포함한 거 역시 요즘은 저희가 다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챗GPT라든지 뭐 LLM 모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쪽에 들어가는 말뭉치 데이터는 실제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하고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은 문단 형태로 보이는 글들이 결국은 말뭉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키워드가 뭐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또 이렇게 가공을 해서 하나의 가공된 데이터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품질이 왜 중요한지, 뭐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를 이미지를 캡처해서 넣었는데, 보시면은 뭐 저희가 쇼핑을 하든 SNS를 하든 아니 유튜브를 하든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보는 내용들을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정보가 넘어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또는 룰 베이스로 어떠한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를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선 발표에서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센트릭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 자체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고 그 개발도 중요했지만은 결국은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무엇이냐가 결국은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서비스의 그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데이터라는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놓았는데요. 뭐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비롯해서 개인정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가공된 정보들에 대한 주권이 개인한테 돌아가고 그것들을 관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이제 달리 해석을 하면은 결국 데이터가 예전에는 재료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재료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활용한 상품이나 제품으로 인지하고 유통하고 거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앞서 얘기했던 표현이 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이제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데이터를 취득하고부터 최종적으로 이용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품질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고민이 됐던 거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품질 인증 기관 자격을 갖고 있는데, 이때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데이터 품질하고 가치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론 품질이 좋으면 가치가 좋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품질의 요소를 다 만족한다고 해서 가치가 높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데이터 3법, 그러니까 데이터 산업법을 기반으로 돌리고 있는 이 제도가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와 데이터 가치 평가 제도가 같이 있는데, 그 제도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접근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좋은 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하거나 인증을 하거나 검증을 할 때는 그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 역시 관련된 표준이 예전부터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굳이 연도 또는 연대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은 197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970년대는 사실 데이터 품질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그 품질 관리 개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걸 활용하면 결국은 데이터까지, 그때 굳이 따지면 이제 데이터 베이스형 DB 안에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한 품질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년대 돼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표준화 기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 ISO가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80년대부터 데이터 품질에 대한 표준이
본격적으로 개발됐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90년대에 거쳐서 현대에 이제 넘어왔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품질 표준을 개정한다기보다는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러한 엣지단의 어떤 서비스 특성에 맞게 데이터 품질 표준을 좀 더 바꿔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더불어 아까 마이데이터도 그렇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점도 있지만은 데이터를 오남용하거나 잘못 활용하지 않게 이렇게 규제를 하는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역시 품질의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연대별로 말씀드렸던 표준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뭐 쓱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나온 게 그 소위 데이터 품질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학술적인 접근을 한 뭐 시도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이게 스웨덴 쪽 박사과정 학생의,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없는데 그분의 박사과정 졸업 논문으로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은행 쪽 데이터 DB 안의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품질에 대한 이렇게 논의가 필요하고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논문이 나와서 이걸 시작으로 그 뒤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ISO의 9000 계열 그리고 8000 계열이 1987년도 그리고 2000년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ISO 9000 계열은 사실 데이터 관련된 표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표준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ISO 8000은 그 관리 체계의 관점의 표준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데이터를 그 다루는 데이터 자체 특성에 대한 표준도 봐야겠지만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의 관점에서도 품질 관리 또는 품질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서 봐야 된다는 측면으로 의미가 있는 표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신 표준이 정형 데이터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ISO 25000 계열의 25024 표준이 있는데 사실 25024는 명확하게 따지면 데이터 관련된 표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도 적어놨지만 데이터 품질 자체, 그러니까 데이터가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안에 하나의 부분적인 요소 아니면은 연결되는 요소 내용이었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았지만 지금 구분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나와 있던 25000 계열의 25024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들이 결국은 정형 데이터 관련해서는 어떤 품질 특성을 다 요소별로 지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까 현대 들어서 표준화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표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표준에 유사한 산업계의 어떠한 디펙토 표준도 있고 규격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지능정보사회 정보, 그러니까 NIA에서 나와 있는 빅데이터 관련된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도 있고 공공정보 데이터 품질 관리 매뉴얼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라고 해서 그 2018년부터 AI 허브에 들어가는 그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 관리 또는 품질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데이터에서도 사실 이제 정형 데이터와 관리 체계의 관점의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데이터 품질 평가 종합 안내서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사실 어떤 품질 표준을 개정하는 노력보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라든지 실제 활용되는 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게 이러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증과 인증은 뭔가? 이거 굉장히 별거 아닌 내용일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평가를 가거나 아니면 과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받으시거나 이때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몇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험, 검증, 인증, 평가, 검사가 이제 맞게 사용하시죠. 필요에 맞게. 이거 말고도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제3자 아니면 강제적, 공인, 비공인, 법정, 임의 또는 지정, 인정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포괄적으로는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명확하게 따지면은 좀 잘못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한번 같이 이해를 하기 위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앞서 뭐 검증, 평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그러니까 ISO에 나와 있는 17025라든지 17065 인증 기준에서 말하는
용어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검증이고 나머지가 인증입니다. 시험은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증은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 플러스로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 맞는지 틀리는지까지 보는 것. 인증은 그에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든 전문가가 보증을 하기 위한 뭔가를 발행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어떤 인증서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인증기관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어디서 인증서를 받겠다 그러면은 인증서를 주는 기관이 있거나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어디 가서 인증을 받겠다, 주겠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시험 결과 보고서를 받아다가 주거나 받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인증을 주는 기관이 있는가? 있으면 인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확하게는 검증이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법을 근거하였는가를 가지고 법정이냐, 일반이냐, 임의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필수 여부를 가지고는 이제 얘기할 때 강제적인 영역이냐 아니면은 자발적이냐, 임의냐. 영어로 하면은 뭐 발런터리냐 뭐 이런 걸로 가는 거고요. 그 저희가 KC나 KS 인증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KC 인증은 강제 인증입니다.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KC 인증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KS 인증은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법정 인증이기 때문에 강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수행하느냐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자 본인 당사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1자 같은 경우는 자기선언이라고 해서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실질적인 리콜 서비스가 발생할 때 그 전 단계에서 검증하는 내용들은 본인들이 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그게 바로 소위 자발적 인증, 자기선언 또는 제1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인증이 될 수 있고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과 뭐 인증의 차이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굳이 따지면 인정은 인증을 주는 기관의 어떤 범위를 지정하는 행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인정과 인증의 차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는 어떠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법정 임의 인증입니다. 법정이라 하면은 단축해서 표현한 데이터 산업법을 근거하기 때문에 법정인 거고요. 이건 강제 인증이 아닙니다. 임의 인증입니다. 물론 강제 인증이 시장에서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다 맞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에도 불구하고 거의 강제화된 임의 인증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명확하게는 임의 인증입니다. 그래서 여기 취지가 적혀 있지만 보면은 시장 활성화를 뭐 목적으로 한다든지 데이터 거래를 뭐 잘하기 위함이라든지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임의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증을 주기 때문에 이건 인증입니다. 데이터 품질 인증은 데이터 품질 검증이 아니고 품질 시험도 아닙니다. 인증을 주는 주체가 있고 그 인증이 나가기 때문에 인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2년에 그 데이터 산업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기반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고 올해 7월에 그 동법의 시행령을 기반으로 인증기관 지정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그 제가 지금 있는 TTL을 비롯해서 총 3개 인증기관이 지정이 됐고요. 그 뒤에 본격적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공통 규정이라든지 시험 항목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11월 11일을 시작으로 실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질 인증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 글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결국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품질 자체를 좀 평가를 하고 그게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은 이건 우수한 품질을 가졌다라고 인증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인증의 대상은 그 옆에 그 데이터 가치 평가라든지 품질 쪽 상담을 하고 오신 분들이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데이터 자체를 보는 데이터 내용이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내용 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기업의 관리 체계를 보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사 지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정형 데이터의 소위 표준이라고 부를 수 있는 ISO, IEC의 25024를 기반으로 3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필수 7개 항목과 선택 7개 항목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2개 항목이 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필수 선택 기타 항목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만족했느냐를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이 나가는데요. A등급 같은 경우에는 필수 항목을 모두 통과한 경우고 거기다 플러스로 선택 항목 3가지 이상. 그리고 보시면은 판정 기준에 보시면은 전체가 뭐 100개 항목에 대해서 오류를 도출한다고 봤을 때 97개 항목이 오류가 나오지 않아야지만이 A등급으로 인증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조금 발췌를 해놨는데 이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러프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정성적인 언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인증기관 안에 등록된 심사원들, 그러니까 심사반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할지는 실제 심사반 안의 활동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절차 관련해서는 이제 뭐 그림을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 간단합니다. 일단 상담이라든지 신청을 한 뒤에 심사반이 구성돼서 심사 활동을 하고 심사반에서 인증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심사반도 물론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긴 한데 거기서 나온 결과 보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인증심의가 별도로 열린 뒤에 최종적으로 인증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가 나와 있으면은 그냥 다 이거 활용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여전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표준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게 25024지 않습니까? 보시면 25024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 데이터에 약간 기반한 표준인, 정형 데이터를 위한 표준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인증은 시작했지만 정형 데이터만 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관리 체계 쪽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증 제도도 그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이걸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도적으로 과기정통부라든지 K데이터가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이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명확하게 제도 차원에서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증제도의 특징이 가급적이면 표준, 적어도 규격, 적어도 디펙터 표준을 기반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준이 완비되지 않으면 인증을 시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역시 5259라는 국제 표준이 아직 릴리즈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작업과 함께 조화 작업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인증 제도 자체, 또는 인증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든지 심사반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이 내용 뒤에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오늘날의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의 이제 한계이자 앞으로 나아갈 뭐 고민 포인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뒤에서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어떻게 사족이지만 또 메인으로 넣은 내용인데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활용하는 비정형 데이터, 소위 학습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걸 못 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인공지능 뭐 대상으로 확대돼야 된다라는 시장의 니즈, 산업계의 니즈는 당연히 많고요. 당연히 인공지능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비정형 데이터, 소위 AI 학습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정형 데이터, 뭐 반정형, 비정형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다 비정형이라고 볼 만큼 데이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 아까 태스크 스페시픽이라고 표현도 하셨는데 인공지능은 결국 어떤 임무를 가지거든요. 그 임무에 맞게 데이터가 가공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임무에 맞게 결국은 데이터의 특성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품질을 판단할 때 샘플링해야 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굉장히 어렵죠. 이러한 어려운 것들이 해결해야지만이 결국은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 안에 그러니까 인증이란 이름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 허브라고 알려진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인공지능 학습형 데이터를 공개하는 구축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용은 품질은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품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사업 안에 일부 예산을 가지고 TTA가 품질 검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국 AI 허브의 그 구축 결과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알파는 아니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요즘 그 NI에서 구축 사업을 통해 나갈 때 품질 검증을 보면은 인공지능 학습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측면과 정확성 그리고 유효성 측면을 이제 나눠서 보고 있다라는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평가 대상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원천 자료뿐만 아니라 가공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라벨링 데이터가 매치해서 된 데이터 셋을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플러스 알파인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보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그걸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챗GPT가 나오면서 LLM이라고 하는 소위 뭐 초고대 AI, 초고대 생성 AI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됐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학습용 데이터가 또 달라요. 기존에는 라벨링을 한 가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만 보면 됐었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얘는 라벨링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원천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범용적인 언어 지능을 학습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지능을 얻기 위해 라벨링 데이터를 보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데이터 자체의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품질을 파악해야 되는 범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지표 역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한 뒤에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나가야 되는 마지막 방향은 정책적으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지금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의 한계점 아니면 고민 포인트라고 내용을 적었던 것들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재밌는 게 데이터 산업법을 기반으로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는 민간에만 해당이 됩니다. 법의 범위가 그러합니다. 공공 데이터라고 불리는 데이터들은 이 인증을 활용하면은 안 돼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인증 제도 안에서 다룰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공 데이터로 쌓이든 민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든 결국은 품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어야 되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조화 작업이 좀 고민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인증을 받은 데이터 또는 인증을 받은 데이터를 만든 기관 아닌 산 기업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가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와 품질을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할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역시 명확하게 성립이 돼야지만이 가치 평가 제도도 살아가고 살아남고, 그리고 품질 인증이라든지 이 제도 역시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잘 돼야지만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만들거나 이것들을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산업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법정 임의 인증제도, 법정 제도화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적은 내용을 가져왔다 생각했는데 쫓기듯 발표를 해서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일단 Q&A 그리고 부족하면 나중에 연락 주시면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들 자유롭게 손 들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따로 연락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상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팀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